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14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동국대 경주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 5월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2023학년도 원서를 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다리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되면 내용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는 사실 어떤 대학이냐라고 하면 사실 좋은 대학이고 좋은 의대인 건 맞는데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최상의 의대는 아니죠. 동국대 의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국대 의대보다는 경북대 의대를 간다든가 서울이나 수도권의 의대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6개의 원서 지원을 의대로 만약에 원서를 쓴다. 그런 경우에 동국대 의대는 5순위나 6순위 정도의 선택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6개를 다 의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5순위나 6순위가 되어지면 안정지원,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뭘 보고 원서를 쓰냐,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랑 전형이 전년도에 학생부 평균 성적이 2.5등급이었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면 2등급, 2.5등급, 3등급 맞고도 의대 갈 수 있다. 동국대 의대는 수능 최저 충족하면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원서를 쓴다. 6개를 의대를 원서를 쓰면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는 신경 많이 쓰죠. 그렇죠?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냉정히 분석하지만 5순위나 6순위의 대학을 선택할 때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동국대 경주 참사랑 전형이 전년도에 2.5등급이었다라고 하는 게 원서 지원의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요번에 이제 동국대 경주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국대 경주는 과연 2.5등급을 맞으면 정말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왜 2.5등급이라는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제시가 되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고 과연 그럼 이제 동국대 경주는 어떤 대학이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에서 과연 타당한 원서 지원의 지점이 되는지 생각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성균관대 의대를 가고 싶어, 경희대 의대를 가고 싶어 상위권 대학을 그렇게 형성하면 대부분 5순위나 6순위의 의대를 골라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집중되는 대학교가 뭐 건국대학교가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가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카톨릭 관동대라든가 건양대라든가 동국대 경주, 영남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사실상 5순위나 6순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선택의 폭이 5개나 6개 정도의 학교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동국대 경주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다시 말하면 최상위 대학은 아니지만 의대를 6개를 쓰게 되어지면 한 번쯤 생각하거나 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경쟁률이 집중이 되어지는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국대 경주 참사랑 전형은 모집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고 사실 전형의 변화도 없어요. 1단계 배수 5배수 서류평가 100%에 1단계 성적 70%, 면접 30%고 면접 일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할 때 11월 27일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 발표 이전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서류심사에서는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만 자기소개서를 쓰고 국내고등학교 졸업자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인성이나 사회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영어를 빠진 상태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인데 이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그러면 이게 높은 최저야, 낮은 최저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영어가 빠진 상태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2022학년도는 사실 영어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2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많았어요. 영어를 2등급을 맞게 되어지면 지원 대학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 더군다나 영어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구간이 큰 대학인 경우에는 사실상 원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세계 영역 등급합 4, 영어가 빠졌다는 얘기 보면 어찌 보면 4개 영역 등급합 5, 과탐 한 과목 관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동국대학교 경주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4만 이하면 안 된다. 영어를 빠진 상태에서 3, 4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구간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내신의 경쟁력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과의 경쟁력도 높지 않고 수능 최저에 대한 도달 가능성도 불안하신 분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예요. 왜? 5순위나 6순위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비율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한 25%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3명이고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하고요. 학생부 성적 100% 반영하고 학생부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선택 과목 이수자, 선택 과목 포함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참사랑 전형에서는 확률과 통계도 반영이 되어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미적 기하만 반영이 되어지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영어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능 최저가 좀 높은 거예요. 아셔야 되겠죠. 영어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면 낮은 등급이 있지만 영어를 별도로 뺀 상태에서 국어, 수학, 탐구 하나에서 3, 4기 때문에 비교적 수능 최저가 높다. 다시 말하면 합격에서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봤었던 표면적으로 드러난 변화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고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전형의 방식이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 5배수에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30%를 실시하다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부 성적 100% 전형으로 면접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전형의 변화가 있고요. 면접을 실시할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면접을 받고 당연히 이제 2023학년도에는 면접이 폐지됐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이 정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거를 보면 동국대학교 경주는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3명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구 경북 지역은 경북대학교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되었죠. 10명 모집이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9.33대 1이었는데 2020학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40.60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큰 폭으로 올랐고 계명대학교는 4명 모집에 19점 그 다음에 4명 모집에 30.25대 1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 동국대 참사랑 경영은 7명 모집에 2021학년도에는 32.86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36대 1 모집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 큰 변화는 없죠. 두드러지는 부분은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랑이 2021학년도 교과 성적이 2.5라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1.88, 1.35, 2.5 그러면 동국대 경주 2.5라는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되게 의아하죠.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더군다나 의대의 교과 성적이 2.5 정도가 나오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거나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이다. 다시 말하면 역량 중심의 평가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역량 중심의 평가니까 내신 성적이 2점대까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 내신 성적은 1.5라 하더라도 실제 합격생들의 한 70% 성적을 보면은 1점대부터 2점대 중반까지도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역량 중심의 평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5등급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람 전형은 그 지역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또는 대구 경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선발하기에 또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해석 하나. 두 번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국대 경주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고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체제 충족 비율이 낮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2.5등급 정도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주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사실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없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도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학생,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일반고 학생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31대 1이 되면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5대 1이야. 31대 1에서 갑자기 15대 1로 떨어졌고 15대 1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를 많이 못했어. 그러는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가 벽이 되다 보니까 교과 평균 성적이 낮아질 수 있죠. 2.5나 2.1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31대 1,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36대 1,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 25%라 하더라도 굳이 내신 성적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고,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2.5까지 떨어진다는 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다른 대학들이 대부분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질 때 교과 평균 성적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보면은 경북대학교 1.88이라면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이 1.88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자, 계명대학교 1.35다. 그러면 계명대학교는 평균 성적이 1.35입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입시 결과를 좀 보시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85% 컷은 1.5 정도예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대학들이 대부분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질 때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을 대부분 발표하는 경우들 아니면 70% 정도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평균을 발표하는 경우는 평균과 최저점을 발표하거나 평균과 85%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경주는 80% 컷만을 발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80% 컷에 대한 성적은 있지만 평균 성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걸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저점에 대한 것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80%라는 컷은 어찌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충분히 원서를 써도 지원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다소 현혹시킬 수 있는 지점의 80%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80%가 아니라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람 전형의 평균 내신 성적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실제 평균 내신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균 내신 성적은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람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이라는 점. 일반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라면 역량 중심의 평가니까 내신이 2등급을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천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 평균 성적이 2점대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그 지점의 원서를 쓰는 경우가 역량 중심의 평가,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동국대학교 경주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거기까지 벌어지기 어렵다는 거, 이 점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경쟁률 자체가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80% 지점만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학이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유발이 되어진 점은 결국 이거죠. 마땅히 쓸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발표한 80% 성적 2.5등급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의 변화가 있죠. 즉 2021에서 2022로 바뀌었고, 이 2022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인데, 제가 볼 때는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참사랑 전형의 교과 평균 성적은 적어도 1.6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대학에서 1.6? 그럼 너무 높아.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안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지점을 85%로 지점을 잡아서 1.7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1.5 정도가 아니라 1.5에서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80%를 이걸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평균 성적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끼리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등으로 붙은 학생과 7등으로 붙은 학생의 내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80%와 평균 점수, 최고 점수 간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말하면 2.5등급을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1에서 2022로 바뀐 걸 하나 봅시다. 뭐가 바뀌었냐면 2021학년도에는 수능을 언제 봤냐면 2020년 11월 19일에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통지가 발표가 되어진 게 12월 9일날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어졌고, 그러면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대학이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단계 합격자를 가렸죠. 이때 뭐를 골라내면 10배수를 골랐단 말이에요. 10배수. 10배수. 골라내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지원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라고 하는 어느 정도 높은 수능 제출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 못한 학생들, 수능 제출 충족 비율이 25%라고 생각하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중간중간이 다 빠져나가겠죠. 수능 제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럼 그 학생들 내에서 1단계 합격자를 10배수를 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평가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는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컸다. 그렇죠?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크면 뭐가 줄어든다?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수능의 영향력이 크고 1단계 배수가 10배수다 보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고, 2022학년은 어떻게 되냐면 수능 시험일이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수능 성적 통지일 12월 10일 이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냈죠. 그럼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서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배수가 5배수입니다. 발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봤어요. 그럼 이제 다 합격자를 가려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을 통과한 학생들로 최종 합격자를 냈기 때문에 결국 2022학년도에서는 뭐가 관건이냐면 결국은 1단계 통과 서류평가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2021과 2022에 달라진 점은 2021학년도에는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에 있어서는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다소 낮게 나왔다면
2022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1단계 합격자를 골라내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를 가려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통과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결국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컸다.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컸다면 결국 이게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람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다.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의 2.5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고 내신의 영향력이 낮았다면 2022학년도는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적고 서류평가 내신의 영향력이 큰 전형 방식으로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2학년도의 교과 성적은 2021학년도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학에서 발표하는 80%나 85%의 선이 예를 들어서 1.6, 1.7이라 하더라도 실제 평균 성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동국대학교 경주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다시 말하면 교과 평균 성적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2.5니까 나는 1.8이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동국대 경주로 원서 써서 수능 최저 통과하면 붙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쓰신 분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죠. 결국은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하기에 불리하다는 건 뻔합니다. 결국은 경쟁률이 낮은 지점이어야 되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대학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봐요. 대학의 의도는 뻔하죠.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많은 선택지를 갖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하지만 그거는 대학에서는 유리하지만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성적,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밀되는 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합격에 매우 불리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동국대학교 경주는 지금 보시면 무려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13명 모집에 763명, 경쟁률이 58.69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와요. 그러면 의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결국 이거죠. 1.60이나 2.3이라고 하는 이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성적은 평균 성적이거나 70% 성적인데 반해서 지금 이 성적이 어떤 성적이다? 80%의 교과 평균 성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모집 인원이 13명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실제 80%와 70%, 60% 평균 성적의 점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80%를 보고 1.6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고 2.3을 보고 원서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1.6이 80%라고 할 때 평균 성적이 만약에 1.3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 원서를 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성적이 1.3x야. 내 성적이 1.4, 1.5, 1.6이라고 하면 원서를 쓸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1.6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2.3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1.5도 쓰겠고 1.7도 쓰고 1.8도 쓰고 1.9도 쓰겠죠. 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6이나 1.7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 사실 쓸 대학이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쓸 대학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지점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58.6%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합격을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다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보면 동국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0명 모집의 전년도에는 26.60,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21.86대 1이고 내신 성적은 2.1, 1.8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성적 통지일의 중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골라내는 경우는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하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 통지가 제일 마지막인 경우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에서 내신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2022학년도 동국대는 교과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학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의 원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2020이나 2023학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은 그래도 2021보다는 높지만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쯤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그 지점의 교과 성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점이 1.6이나 1.7 정도의 지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주 2023학년도의 입시 변화는 뭐냐? 큰 변화 없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죠. 아,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지역으로 바뀌었구나. 그쵸? 참,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구나. 지역인재는 똑같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을 뽑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반영하는 건데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으니까 아,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로 바뀐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신의 비중이 커지는 거구나. 대학의 의도는 내신 중심으로 뽑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동국대 경주의예과에 원서를 쓰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세고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로 옮겼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있었던 거죠. 이게 2023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의도는 여기 보시면 자, 동국대학교는 수시 모집 지원 시 면접 실기곳에 일정이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 6회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22학년도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참사랑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참사랑 전형 지역인재 전형과 면접고사 일자가 전년도에는 11월 27일로 겹쳐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꾸냐면 교과 전형으로 바꿨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바꾸면서 만약에 면접을 그대로 뒀다면 면접 일자가 또 겹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학생부 100%로 바꾼 거죠. 면접을 안 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쓰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참사랑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고 참사랑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다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형을 바꾼 거예요. 면접을 폐지하고. 그게 바로 근본적인 목적이다. 결국은 이러한 의도를 갖는 이유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끌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동국대학교 수시 2월 인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국대학교 참사랑 전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2.5등급이라는 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평균 성적을 대학에서 발표할 때 80% 선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 성적을 확인하는 시점이 과연 1차 서류평가 전이냐 아니면 수능 성적을 먼저 감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서류평가와 면접을 실시하느냐고 하는 수능 성적의 발표 시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수시 2월을 봐야 돼요. 수시 2월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주는 2022학년도에 정시 최초 선발 인원이 19명인데 그 다음에 최종 선발 인원이 19명이에요. 수시 2월 인원이 0명이에요. 2021학년도 0명이고 2020학년도에서만 19명 모집에 2명이 2월이 돼서 21명을 뽑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동국대학교 경주는 수시에 2월 인원이 없다. 일반적인 대학은 이러거든요. 이만큼을 뽑으려고 해. 그런데 수능이 어려웠어. 아니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 그리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생을 내려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년도의 내신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못 뽑은 학생들,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이월을 시키죠. 그러면 교과 성적이 크게 낮아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동국대학교 경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지 않고 그대로 뽑아버리는 거죠. 자, 동국대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학에 합격할 학생의 내신 성적은 1.5등급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게 뚝 떨어져서 2.5등급이 되면 선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뽑는 거죠. 일반적인 대학은 이 정도에서 선을 긋고 못 뽑는 학생들을 수시로 2월에 시킨다. 정시로 2월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동국대학교는 관계없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2.5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 결국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5등급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참사란 전형에서 평균 성적이 80%가 2.5가 나오는 이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성적의 지점이 평균 성적이나 70%가 아니라 80%를 잡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평가 면접의 일정이 수능 성적 발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영어를 제외한 또는 영어를 2등급을 포함한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 3개 과목에서 사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은 2.5라고 하는 교과 성적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 결국 이 성적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도 사실은 동국대학교 경주는 원서를 쓰기에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 저 같으면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를 원서를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이 1.8 정도 되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의대를 마땅히 없고 보니까 동국대 경주는 될 것 같아요. 동국대 경주가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학생들 너 많고도 많아. 너 말고도 많아.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은 동국대 경주야. 라고 얘기할 거고 비슷한 스펙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몰려들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동국대 경주는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 수능 최저가 불안정한 학생들,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모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경주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80% 지점이에요. 이게 모집 인원이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집 인원의 선발 인원이 만약에 20명이다. 30명이었을 때 80%와 7명과 10명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그리고 수능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벌어지거든요. 똑같이 10명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미반영이 되어지면 서류평가만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뽑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능이 들어가고 수능이 체제가 높으면 결국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적으면 점수는 더 많이 벌어진다.
모집 인원이 적으면 조밀해질 수밖에 없죠. 많으면 조밀해질 수밖에 없는데 적으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발표하는 교과 성적 1.6등급, 2.3등급, 1.8등급, 2.1등급이라는 이 성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첨사람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 2022, 2023학년도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봤더니 이 변화가 있는 거죠.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첫 번째는 1단계 배수 10배수, 1단계 배수 5배수, 1단계 배수가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였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가 바뀐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을 면접을 보는 시점, 1단계 합격자 발표되는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에는 수능 성적 확인하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받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1차 합격자하고 면접까지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 확인한 거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앞이었냐 뒤였냐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이게 결국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1단계 배수가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었다는 점, 이게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능 성적 통지일이 앞이냐 뒤였었냐. 2021학년도는 앞이었고 2022학년도는 뒤였죠.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에서 서류평가의 영향력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다. 그게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내신 성적이 강화되어지기 위해서,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대부분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 1.2345 이 정도의 성적대가 대부분이었을 거고, 그러면 결국 관건은 뭐냐면 중복 지원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2020, 21, 22년도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전형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는 전형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 서류평가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바뀌었고, 핵심은 면접을 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발 비율을 보면 2021학년도 동국대 경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을 찾아봤더니 과학고 영재고의 비율이 0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자사고 학생도 사실 2명 정도, 자공고 9명이기 때문에 결국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이든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든 그냥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량 중심의 평가라기보다는 핵심은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80%의 교과 성적보다 실제 합격 가능성, 평균 점수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동국대 경주는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에서 7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동국대 경주는 물론 당연히 치대나 약대를 쓰면서 의대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서 동국대 경주로 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6개의 의대를 쓴다라고 하면 5순위나 6순위의 의대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사실 5순위나 6순위에 선택할 수 있는 의대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빼고 나면 동국대 경주를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 경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다. 수능 제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경쟁률은 높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80%가 2.5, 뭐 2.5 또는 뭐 1.678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수능 최저 충족하면 동국대 경주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대학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는 가급적이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피하는 게 좋아요. 왜 피하는 게 좋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의 도화금이 또 내 고등학교 출신 유형, 합격 가능성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가능성을 키우는 지점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도 2022학년도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서 지원은 수시든 정시든 뭐든 간에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하는 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입시의 결과만을 가지고 합격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2학년도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 동국대 경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또는 전남 지역의 대학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